약속드리겠습니다. 뻔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어 강사 홍영은입니다. 대치다원과 송파다원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받으신 이제 팜플렛, 전단지 보시면서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제 스펙입니다.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제 이투스 프리미엄 클래스 1기 강사로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으로 이 사교육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성 마이맥 스타 강사 코리아와 그리고 메가스터디 강사 육성원에서 최종 탑 10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강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1세대 스타 강사 타미 김정우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투스북에서 계속해서 검토위원을 통해 현재 출제되고 있는 여러 문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펙을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린 이유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좀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정보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 평년도와는 다르게 이번 연도만큼은 적어도 수학 그리고 국어만큼이나 영어가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만큼은 불수능이라는 단어보다도 불영어, 용암영어 아니면은 뭐 평가원장 사퇴, 영어 절대평가를 좀 폐지를 해라. 뭐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예견된 결과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시그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궁금하실 텐데 근데 좀 이상한 것도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예비고1 보인고등학교 설명회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왜 자꾸 수능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를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동설안을 뚫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를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작년도까지 기출됐었던 그 보인고등학교의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뭐 서술형이나 혹은 객관식 문항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출제됐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딱 1,200원만 내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저희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 가는 이야기 좀 해야죠. 보인고등학교 정도 되는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에 좀 흥미를 가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 연도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지원자들, 수시 지원자들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10명 중에 8명에 가까운 수시 지원자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해서 시험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 영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가려면 이제 영어는 더 이상 쉬운 과목, 비교과 과목, 비주요 과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영어라는 과목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요 수능이라는 이 문항들이 보인고등학교 내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보인고등학교 기출문항이거든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학원을 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게 주어고요. might, seem 혹은 seem like까지가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요 understandably 요게 부사니까 동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로 쓰여 있어야지 형용사로 쓰이면 안 돼. 요거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보인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교는 저런 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왜 저걸 가르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저런 것만 가지고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분들이 현재 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인고등학교 출제의 기준은 딱 하나,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번에 내신 출제했습니다. 잘 보세요. might라는 단어는 그럴 수도 있어 이 뜻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문장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자연스러운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자연스럽나요?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라는 단어가 반드시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자연스러워져요. 자, 잘 보세요. 수능 기출 문항입니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우개가 없나?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수능 기출 문항을 보게 되면 여기에 might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might라는 단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로 시작했어요. 그죠? 자, 다시 보인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igh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쉼표예요. 아직 문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쉼표예요. 아직 문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침표 찍혔습니다. 이제 문장 끝났죠. might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래서 답은 2번. 이게 보인고등학교 내신의 최신 경향, 트렌드입니다. 보인고등학교는 정확하게 수능을 답습하고 있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짜 출제 의도는 글을 읽을 줄 알아? 글을 읽고 어떻게 글이 진행돼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 너희 판단할 수 있어? 요거 물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인고등학교 내신은 수능, 그리고 수능 중에서도 빈칸 추론, 순서 삽입과 같은 고득점 문항들을 답습하고 또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인고만큼은 문장 단위에서의 분석과 해체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 한 문제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문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보인고 기출문항이고 대입학 문항입니다. 대입학이라고 한다면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 문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항들은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것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편의상 제목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가 소재고요. 이 소재에 대한 필자의 반응, 저는 교재에서 서술부라고 가르칩니다. 자,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주제를 찾는 문항인데 글에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틀리죠?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돼야 제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소재는 있는데 서술부가 없어. 그래도 틀립니다.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는 요 소재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GDP와 행복이라는 것은 함께 오르고 함께 내린다고 하네요. GDP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커플링 관계에 있구나. 요거. 자, 그런데 반면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빠른 경제적 성장을 가진 나라들,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는 케이스 말하는 거죠. GDP가 높은 케이스 말하는 거죠. 그게 경험하지 않는데요. 더 큰 행복의 증가를. 자, 잘 보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GDP와 행복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고 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GDP와 행복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리진 않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해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소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소재예요. 어떤 게 반복됩니까? GDP,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행복,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경제적인 것과 행복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적어도 제목, 주제, 요지, 주장과 같은 대의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봤을 때 웰빙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physical은 신체적 또는 물리적이란 뜻이지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가 없어서 틀립니다. 자, 다음 2번 보기 보게 되면 economic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건 들어가 있는데 근데 success, 성공이죠. 성공을 행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3번 보게 되면은 happiness는 들어가 있네요. 행복은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policies, 그러니까 정책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련된 소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 4번 보게 되면 economic, 경제 들어가 있네요. happiness, 행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충족되는 거죠. 자, 5번. 이렇게 보게 되면 GDP 그로스 나와 있으니까 경제적인 건 나와 있네요. 그럼 행복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educational, 이건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기 5번도 소재 두 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밖에 될 수 없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어야 합니다. 자, 이 보인고 내신 문항이 어떻게 수능과 비슷하게 계승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24년도 수능 대입학 문항이고 그리고 오답률 6위였었던 소위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소재인데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both로 시작합니다. 둘 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두 가지 요소가 제시가 되었겠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두 가지는 people 요것과 places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요소가 보기에 반드시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답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게 되면은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2번 visitors, 사실 비스트로 보면 또 안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되지 사람들의 범주 안에 방문객이라는 그 부분만 봐서도 안 되거든요. 2번도 틀립니다. 3번 attractions, 관광 명소인데 이것도 역시 장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은 혹은 작은 개념이죠. 사람도 winner or losers로 볼 수 없습니다. 4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5번 장소 들어가 있고 사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재를 충족하는 보기는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인고등학교는 최신 수능 경향성을 아주 정확하게 답습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보인고등학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적 중요하고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한데 내신 백날 잘 따봐야 수능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최저에 맞출 수 없고 실적 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인고와 같은 전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최상위권 고등학교들, 전국 단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들은 수능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서 내신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1월부터 개강하는 제 수업은 첫 번째, 주어 동사 찾는 그런 시답 짜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은 더 이상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갈고 닦아온 다음에 그 다음 거 공부하자는 겁니다. 주어 동사 찾는 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어법 강의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인 언어 영역이다. 이제 우리는 언어 영역을 공부를 하는 거지 영어, 문장 단위에서 분석하고 해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메타 인지해야 합니다. 글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방금처럼 사고력 기르는 방법들, 마일스톤들, 방향석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 제시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영어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과목은 더 이상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1등급 비율이 3.1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 정말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예비고2 틱하게 마인드를 정착하고 장착을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자연계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학 공부하느라 시간이 전부 다 갑니다. 영어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그 재화라는 게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다만 영어에 시간은 적게 투자를 하되 반드시 1등급은 혹은 반드시 2등급은 나와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고 1은 예비고 2 틱하게 공부해야 되고 예비고 2는 예비고 3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가면 영어는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정도만 모의고사 풀어주고 제가 해설 직접 해드릴 거니까 그 해설 들으시면서 문제 푸는 방향성, 사고력들 꾸준히 다져가면서 수학, 국어, 탐구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강사라고 해서 영어만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예비고 이 틱하게 수능 마인드를 확립을 해야 되고 내신 기간엔 당연히 내신 집중합니다. 문장 단위 해체 분석 합니다. 다만 중요한 문장들만 합니다. 그 외에는 보인고 정도 되는 학생들은 비내신 기간에 놀자판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고2 때까지 아주 정확하게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 커리큘럼이고 이번 예비고1 때 듣는 수업은 The Elitism이라는 논리독해 for 1%라는 강의 개강합니다.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개강을 하고 1월 4일 그리고 1월 7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다시 촬영을 한 건데 첫 수업은 오픈 클래스로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일단 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든 강의들과 다 비교해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강사를 바꾸고 강의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시행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교해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제게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어 강사 홍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